오신 가운데서도 인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종인 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다녀가신 곳은 방송이 다른다고 합니다. 오늘 부평의 중요성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방문해 주신 김종인 총괄위원장님 감사의 뜻을 우리 정유석 국회의원께서 먼저 인사 말씀 읽겠습니다. 일 잘하는 국회의원 정유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네. 당원동지 여러분, 이렇게 와주셔서 특히 운영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종인 중앙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님께서 저희 이 수도권의 교통 1번지 부평을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종인 위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마 지지도가 최소한 5%는 상승했을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님한테 압승, 패승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셨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잠깐 저희 건물 앞에 유세차에 오셔서 퇴근길 시민들한테 한마디 해주셨으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을 기회가 오늘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보면 문재인 정권은 정말 뻔뻔하고 오만하고 무렴치합니다. 그 조국 사태가 얼마나 파렴치범입니까? 표창장을 위조하고 낙제한 사람한테 장학금을 주고 또 펀드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조국 수호대라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고 또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다. 이런 게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윤석열은 공수처법의 1호 대상입니다. 참 뻔뻔한 정권입니다. 그리고 거의 고의적으로 중국의 방역망을 열어놨어요. 열어놔가지고 170명에 가까운 인명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 책임자들이 어느 한 사람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뻔뻔한 정권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형편없는 선거법을 만들어 놓고 제가 그거 문제점을 제일 먼저 지적한 사람이거든요. 그래 놓고도 어느 누구도 사과 없이 비례정당 만들고 위성정당 만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뻔뻔한 정권 아닙니까? 그리고 4년간의 경제실정, 외교실정 이런 거 다 해놓고 지금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다 무너지고 있고 실직자들이 양산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권 담당자들이 책임도 지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남 탓하고 그리고 잘했다고 그걸 잘했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얼마 전에 김종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부 정권입니다. 무능하고 무치하고 또 무법 정권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민주당이 승리하면 진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권력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고 기업에 개입하는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좌파 사회주의 단계로 헌법을 개정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번에 저희 미래한국당이 기필코 승리해서 이 잘못된 문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을 진짜 열렬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구보다도 더 훨씬 힘든 지역에 계십니다. 우리 부평 경제
확실히 살리겠다고 나오셨습니다. 우리 강창규 부평을 위원장님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김정인 공동선대위원장님 정말 우리 부평을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삼선을 한 홍영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를 한 사람하고 20대와 21대 또 붙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종인 선대위 본부장님께서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압도적으로 제가 승리할 수 있는 자신감을 지금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평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얼마나 오만한가. 오늘은 부산으로 지원 유세를 갔답니다. 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더 낮은 자세로 지역 주민들을 섬기면서 반성하는 자세로 지금 12월 17일부터 지금까지 새벽 5시서부터 밤 11시까지 제가 뛰고 있습니다. 이번엔 기필코 태극기를 꽂겠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냐면요. 3선을 했는데 지역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한테 배울 것은 말장난, 재탕, 삼탕 그거밖에 배울 게 없어요. 지금 GM대우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연구원들 지금 난리 났어요. 2천여 명이 지금 집에서 재택합니다. 언제 해고 통보가 올지를 몰라요. 그런데도 저 사람은 남을 나라하고 저렇게 하고 다닙니다. 정말 이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유석 후보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가 돼서 떠나는 부평이 아니라 돌아오는 부평, 살고 싶은 부평을 만들겠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기필코 우리는 갑과 우리 태극기를 꽂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미래통합당 제1당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미래통합당에 오셨습니다. 김종인 중앙선대위 총괄위원장님의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부평 가불구에서 출마하신 정윤석 강창규의 두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기로 왔습니다. 저는 이번 이 4.15 총선이 별로 그렇게 고유권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선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이 정부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우리 유권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라고 합니다. 저는 이 정부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왜 그렇게 자신이 없는 정부가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뭐를 이렇게 잘못을 많이 저질렀길래 1차적으로 사법부를 장악을 하고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이것이 사람들의 제일 먼저 챙기는 과제였어요. 왜 그런 거 와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능하고 무치하고 무법적이기 때문에 법원을 두려워하고 언론을 두려워한 그런 나머지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했다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참 실정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국민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 일반 국민들이 매일매일 생활하는데 최근에 굉장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니까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요. 지난 3년 동안 어렵게 견뎌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견뎌내기 어렵다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서 죽으나 마찬가지다. 이러다가는 진짜 다 죽겠다는 것이 일반 국민의 보편적인 소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나 하는 것이 뭘 나느냐. 실업과 폐업으로 나타난 것이 경제의 성과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놓고 봤을 적에 4.15 선거는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권을 다시 신뢰하는 유권자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엊그저께서부터 지금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소위 조국 살리기, 윤석열 죽이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조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장관을 임명을 했다 한 달 만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만뒀어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고 법을 어기고 그거를 숨기려고 하다가 그것이 탄로가 났기 때문에 국민이 분노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만둘 수밖에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을 가장 중요한 것처럼 내세웠던 이 정부가 조국이라는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공정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죠. 저는 최근에 와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에 대한 참 집중적인 공격을 갖다 취하는 걸 보고 야, 이 사람들이 정말 무슨 죄를 대단히 많이 진 사람들이 뭐하구나.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두려운 거예요. 죄를 지지 않은 사람이 검찰을 이렇게 두려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 정부는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수습을 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닥칠 경제의 여러 가지의 폭풍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을 열심히 지금 골똘하게 생각해야 할 상황에서 느닷없이 조국 살리기, 검찰 때리기,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냐는 얘기입니다. 선거에 말이에요. 집권당이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서 조국 살리기를 하는 선거의 이슈로다가 대두한 저는 이거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4월 15일 날 우리 유권자들이 아마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은 이 정권을 절대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중한 심판을 내릴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한국의 기본 질서를 지금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가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했는데 이 집권한 세력이 결국 와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각종 질서를 갖다가 파괴하는 거예요. 최근에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양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법부를 장악해야만이 자기네들 권력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각종 범죄 사실이 터져 나오니까 그거를 어떤 수단으로 방지를 할 거냐.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를 피하고 법원을 장악을 해서 자기네에게 유리한 판단을 유도하려고 그러고, 그것이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아주 골똘하게 취하고 있는 유일한 정책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말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쓸 능력도 없고 신경 쓸 여유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의회를 강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국회를 강력하게 만들려 할 것 같으면 야당이 국회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의석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국회의 다수당이 돼서 행정부의 만행을 갖다가 정지시키고 수정하고 이러한 짓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장래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나는 이런 민주주의 하는 나라는 처음 봤어요. 누가 대통령에 대한 조그만 공격을 가면 벌떼처럼 문자를 통해 가지고서 공격을 하고 덤벼듭니다. 이런 걸 볼 적에 저는 과거에 무솔리니의 이태리의 소위 권위주의 국가가 탄생하고 독일의 히틀러가 탄생하는 과정을 연상케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판단하기를 겹다. 이 사람들이 못된 것만 배웠구나.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다 섭렵해가지고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 이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건강이나 챙겨야 할 나이에 왜 이 선거판에 뛰어든지 않습니까? 이대로 나라를 뒀다가는 나라의 장래가 너무나도 한심할 것 같기 때문에 마지막 국가의 공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기 뛰어들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저는 이 정부가 잘했으면은 제가 이 정부 탄생하는데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제가 4년 전에는 민주당을 이끌고 선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당을 만들어줬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이 정권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국민이 굉장히 많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되어가는구나. 저는 그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서 오로지 나 개인보다는 미래의 한국을 생각하고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후대를 생각을 해서 이 나라가 그동안 70년 동안 이룩해놓은 그 업적을 갖다가 보존을 해서 더 나은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미래통합당에 별로 매력을 못 느껴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 한 행동을 보면은 매력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나왔느냐. 지금 그래도 이 사람들을 통제하려면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 4차선이라도 미래통합당이 의회를 장악을 해서 그 의회가 지금까지 잘못된 입법과제도 다 수정을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제의를 해서 이 다음에 2년 후에 선거될 대선에서 정권을 정상적인 대통령으로다가 교체를 해서 나라의 발전을 도모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이러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저는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여론조사에 조사들이 나타나는 바에 의하면 마치 무슨 판세 분석이라고 해가지고서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선거 초장의 판세 분석이라는 것은 선거 결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진행되는 앞으로의 12일 동안의 선거 과정에서 세상이 다시 바뀐다고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4월 15일 날 현명한 우리 유권자들이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내려서 우리가 이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이 나라를 갖다가 구출할 수 있는 기반이 틀림없이 확립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여기 두 후보자를 도우셔서 이 두 후보자께서 국회에 등장해서 나라의 장래를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드는 데 총력을 경주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신 우리 김종인 총괄위원장님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벼웠다고 시간이 나면은